30살의 대기업을 퇴사한 지 이제 366일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직장인이었을 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도 겪고 미친 듯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1년 만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퇴사 후 1년간의 솔직한 경험과 감정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더 이상 이곳에서 성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것처럼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돌다 보니까 회사가 클수록 담당자의 선택보다는 윗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시도하고 시도했지만 결국 3년 차가 됐을 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놓게 됐어요. 그냥 뭔가 내가 실력을 쌓기보다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언제 내가 대체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단지 내 젊음과 월급을 막 교환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집 가는 길에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게 됐어요. 유튜버 이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뾰족함이 있는데 그 뾰족한 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깎이게 된다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들은 나의 개성인 거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집 앞 놀이터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말로 들리니까 위로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회사에서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서러웠나 봐요. 아닌 척은 했지만 이 회사에서는 나의 뾰족함을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고민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30살인데 지금 퇴사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여기서 안주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5년 후에 내가 정말 지금의 나를 원망하겠구나 라는 확신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 22년 9월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엔 상상만큼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퇴사를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퇴사 직후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안 좋게 변하는 게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선요. 그것들 중 하나가 금전적인 상황이었어요. 퇴사 직후엔 퇴직금을 포함해서 제 수중에는 1,6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모아뒀던 월급들은 주식에 들어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거의 그 돈은 몇 년간 없다시피 해야 하는 돈인 거죠. 그래서 수중에 이 정도가 있으니까 최소 1년쯤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만 찍히는 내역을 확인할 때 그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 가는 것도 아까워지고, 왜냐하면 통장 잔고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으로 자존감 하락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불안하다고 동네 친구 만나서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퇴사 파티다 불안하다는 핑계로 회사 동기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랑 몇 번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12시에 일어나도 이상하게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속된 말로 내가 퇴사를 안 했으면 숙취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때우듯이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퇴사 후에는 진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루를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의미 없는 만남에서도 현타가 오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불안감을 토로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인 친구들과 퇴사한 나는 소속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올인해야 할 부분을 정했습니다. 바로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대기업 명함을 떼고 나서 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과거 개인 채널, 회사 채널을 키웠던 유튜브 경험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커밍순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1년 안에 수익 창출을 해낸다. 솔직하게 기대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만 커지고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만 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뉴욕 같은 데 살고 스타일이 정말 좋은 모델과 같이 화려한 라이프를 살았다면 팔로워도 빨리 늘고 그랬을 텐데 난 왜 이렇게 평범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뭔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상사나 회사가 있었는데 그럴 대상이 없다 보니까 오롯이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현재 상황을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다는 말은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2개월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는 없고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되고,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 7, 8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반응도는 1000회, 2000회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아웃풋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잘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서브잡이 아니라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지인들이 연락 오면 요새 뭐하냐, 잘 돼가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디 다니는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동기들, 친구들, 회사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혼자가 된 거죠. 이때부터는 저는 정말 작업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주말 없이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인스타 12시간, 13시간씩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스스로를 갈아넣기 시작한 거죠.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면 결국 그걸로 그냥 끝이지만, 지금은 0.01%의 가능성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능성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타율 높은 야구선수도 0.3%인데 내가 몇 번 했다고, 한두 달 했다고 반응도가 없다고 좌절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 거죠. 이럴 때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속된 말로 닥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든 안 나오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가고 조회수, 댓글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수익은 제로였던 게 맞아요. 근데 정말 흐름을 조금씩 타기 시작하더니 유튜브 정보와 경험을 올렸던 인스타그램에서는 8,000명의 팔로워가 생겼고, 지금의 커밍손 채널은 5,000명의 구독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2개월 전만 해도 큰 반응이 없었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갑자기 트래픽이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불안했어요. 내가 회사나 알바 말고 밖에서 돈을 벌어봤어야 알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와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다루는 인스타그램에서 막 DM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컨설팅을 안 하시나요? 강의는 안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 거라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 정보와 경험을 담은 컨텐츠가 퍼져나가면서 이 컨텐츠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제 SNS에 모였고,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약 40명 앞에서 12월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퇴사한 백수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몇 주간 준비했던 세미나를 마치고 박수를 받았을 때 그 짜릿함은 정말 말로 설명하지 못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유튜브 브랜딩이라는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챌린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율은 너무 감사하게도 300%가 넘어갔습니다. 퇴사한 다음 1년 안에 수익 내기라는 리미트를 만들었지만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4개월 차에 수익 창출이 됐던 거죠. 그렇게 정말 감사한 첫 수익 약 150만 원이 생겨났습니다.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사회의 재화, 즉 돈은 신용을 수치화시킨 것이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노하우를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었던 거죠. 이 경험들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 정보와 노하우를 컨텐츠로 만드는 능력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뭔가 앞이 안개 속 꽉 막힌 길 같았다면 지금은 조금은 흐릿하지만 뻥 뚫린 고속도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정말 전력 질주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커밍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생긴 변화들과 경험들, 모든 과정들을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환경의 변화였어요. 퇴사하고 백수가 된 다음에 비워졌던 인간관계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크리에이터, 사업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는 듣는 게 달라집니다. 원래 사실 이전 친구, 지인에게 나 유튜브 하려고, 인스타 하려고 하면 반응은 보통 두 가지예요. 아, 하려고? 무관심하거나 그거 벌써 레드오션 아니야? 이렇게 말려요. 근데 흘러가더라도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주변에 이미 해냈거나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본인이 해냈던 경험이나 하고 있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 것들만 듣고 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나도 진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단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결국 세 번째,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과 주저하는 것,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대학교 가서 취업하고 월급 때 되면 월급 받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좁은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빠르게 본인의 가치를 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도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퇴사하면 지옥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후회한다라고 했지만 지옥도 아니었고 후회도 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1년을 보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그마한 성과들이 쌓여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어요. 하면 되는구나, 나도 정말 되는구나 라고요. 1년 전에는 회사 밖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제가 지금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커뮤니티나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보이는 데까지만 올라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이 보일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는 데까지 전력 질주를 해보려고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속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부럽다는 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능성이 0%라면 애초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면,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작을 미룬다는 건 그저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아마 번쩍 드실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저지르고 수습하자고요. 그걸 반복했을 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